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유일키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낮에도 방송을 했죠. 뭐 다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럼 보세요. 오늘 저녁에 또 방송을 하려고 나름 또 자료를 준비를 하고, 특히나 낮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SFA, 코스닥 반도체 장비 기업인 SFA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방송이 저한테는 하나의 사명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리고 뭐 구독자, 조회수 없더라도 그냥 이거는 제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뭐 까똑 그러네요. 방송하려는데 자꾸 문자를 찍어 자꾸. 자, 죄송합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보고 또 후반에 SFA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 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22년 1월 12일 오전 5시 14분자 뉴스였고요. 어제자 뉴스죠. 요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목은 미금리 인상과 긴축에 올해 내내 박스피일 것이다. 기술주 대신 환승할 업종은이라는 제목에서 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진호 마이다스 에셋 대표와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했고,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QT는 지금 양적 긴축을 지금 뜻하는 단어고요. QT는 올해 내내 거론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년 중순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7번 인상해도 2% 수준인 만큼 아직 주식 투자 열풍을 잠재울 정도는 아니다. 저평가됐던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가 떠오르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올해 주목해야 할 테마로는 반도체, 그리고 그린 캐펙스, 이거는 친환경 시설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꼽았다. 올해 반도체와 같은 경기 민감주가 떠오른 데다 공급망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공급 개선이 올해부터는 또 가시화되기 때문에 또 반도체가 또 더 유망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ESG와 메타버스, NFT 등은 여전히 유망하다는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뭐 ESG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이제 기업에서 어찌 보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찌 보면 이제 또 비재무적 요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때 E,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해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투자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뭐 지금 현재 그 기업 이념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ESG에 투자하고 ESG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이 이제는 기업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좋은 인식을 준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유망하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친환경 기술에 투자했다면 올해부터는 전기차, 인프라, 그리고 공급망, 친환경 기계 설비, 그리고 친환경 선박
등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카뱅 물린 개미들 대형 악재 소식에 벌벌. LG 엔솔 대비 어쩌나. 자, 매일경제 22년 1월 12일 오후 5시 37분 뉴스고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상장일을 전후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행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커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은 27일이지만 청약 일정은 18일과 19일입니다. 양일간. 그리고 지금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은 70조 원대로 국내 증시 시총 3위권에 입성한 후 국내외 주요 지수에 편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때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자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한 유동성을 마련하고자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것임을 고려할 때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1월 27일을 전후해 지난해 상장한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의 보호 예수 물량도 상당 부분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의 뭐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또 제가 요점을 또 정리를 했는데, 자, 과거 초대업급 공모주가 상장하면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기존 시총 상위 종목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해당 종목은 물론 지수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수조 원대 공모대금이 몰린 대여급 공모주 상장 시 그 해당 월에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 초대형 이 IPO 앞두고 지금 참 우려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계속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 뭐 무관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기사 한번 눈여겨볼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목만 볼게요. 자, 조선일보 22년 1월 13일 오늘자 오전 9시 28분 뉴스고요. 제목은 빌라 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본물. 제가 이 뉴스 왜 그냥 한번 같이 보자고 올렸냐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서. 해고하라 민원 본물.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모르겠네. 아니 뭐 환경미화원은 투자하면 안 돼요? 뭐 BMW 타면 안 되나? 지네들이 뭔데 그 뭐 해고하라 마라 뭐 민원을 넣고. 물론 뭐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니까 이게 뭐 공무원 근데 공무원 윤리에 뭐 어긋나는 행동인가? 공무원은 뭐 투자하면 안 되나? 공무원은 부자 되면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답게 뭐 가난해야 된다. 근데 왜 부자가 돼? 뭐 이런 어떤 뭐 질투야 뭐야? 뭐 아무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떠한 직업에서라도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얼토당토하는 이런 어떤 뭐 청원, 뭐 민원, 아유 뭐 정말 요즘 참 피로감이 많습니다. 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또 다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원 22년 1월 13일 오전 7시 뉴스고요. 제목은 미국 금리 인상 3월부터 4번? 14일 한국은행 금리 결정의 촉각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준이 올해 적어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제로 포인트에서 오르면 1.00에서 1.25%로 오르게 된다라는 어떤 전망이고요. 반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2년에는 2차례, 23년에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올라서 23년 말까지 1.75%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직전에 22년 한 차례, 23년 2차례 인상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했다. 또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어제 뉴욕 증시에서 사실 그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잖아요. 물가를 보니까 뭐 7% 올랐다고, 뭐 사상 최대로 많이 올랐다고 뭐 얘기를 했고, 물론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없다, 예상치에 어떤 부합한 내용이라는 어떤 뭐 오히려 시장에 또 안도감을 줘가지고 뭐 어제는 뉴욕 증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떤 또 그런 내용들과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대로 물가가 계속 높아져 간다면, 즉 인플레가 심해져 간다면 자기네들은 더욱더 강하게 그 물가 조정을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뿐만이 아니라 양적 긴축의 시기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사에서 기존에 전망을 했던 금리 인상의 예측보단 오히려 더 상향된 예측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는 어떨까요? 그럼 국내는 올해 3월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런 어떤 거대한 변수가 있어서 올 1분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로는 1월 14일과 2월 24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3월 대선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이 금통위의 어떠한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할 때는 오히려 이제 직전인 2월 아니면 1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도 올해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죠. 1%인데 지금 연준이 올해 적어도 4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1% 올려도 지금 우리나라와 거의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미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조치로 작년에도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단행을 했기 때문에 1%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해서 뭐 1.5% 정도 수준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크게 뭐 기준금리 1.5% 아니 제 생각에는 2%까지도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적어도 2%만 돼도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투자를 하시던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뭐 지금 사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까웠던 이 기준금리다 보니까 뭐 2% 그러면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금리처럼 보이고, 뭐 대출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에 뭐 다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뉴스 보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오늘자 오후 3시 13분 뉴스고, HDC 그룹주 동반 신저가 그리고 광주 붕괴 사고로 그룹 시총이 이틀 만에 5천억 증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HDC와 관련한 그룹주들이
많네요.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HDC도 있고 HDC 랩스도 있고 뭐 등등 어떤 회사들이 뭐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뭐 엄청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고, 인명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안전 불감증, 그리고 부실, 아마 더 이야기하기 싫네요. 아무튼 상당히 화가 나는 뭐 그런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오늘 오후 3시 7분 뉴스입니다. 3표 성신도 시멘트 값이 상승한다. 레미콘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쌍용 할라이어 시멘트 값 18% 수준 인상 추진. 유연탄 가격 상승, 환경관리 비용 증가 등이 요인이다. 레미콘 업계가 난감해하고 인상분 12월 반영인데 떠오른다며 다 안시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뭐 이런 걸 볼 때 당연히 시멘트 업계, 즉 뭐 성신양회, 뭐 3표 뭐 얘기했지만 뭐 또 뭐 쌍용, 옛날에는 쌍용 양회였는데 지금 이름 바뀌었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쌍용 시 뭐인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의 어찌 보면은 이제 실적 개선 뭐 이런 부분들, 또 매출액도 뭐 물론 원자재 값이, 원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시멘트 값도 올리는 거라서 뭐 마진폭의 개선은 크지 않더라도 회사 자체적인 어떤 매출액 증대적인 부분에서는 뭐 분명히 예,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보일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뭐 오늘자 이 시멘트 업계 주가를 보면 뭐 다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고. 근데 오히려 건설주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분양이 좀 많고 아파트 값이 지금 정체 내지 하락 국면에 있는 만큼, 또 예전만큼 지금 뭐 매수가 활발한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오히려 시멘트 값 상승은 건설업계, 특히나 이 건설주, 특히나 또 이 HDC와 같은 이 부실 시공에 따른 직격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건설업계는 올해 참 힘든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데일리안 22년 1월 13일 오후 3시 4분 뉴스입니다.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 7.5% 성장, 차 가격이 더 비싸진다. 뭐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또 따로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찌됐든 올해는 신차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이른바 카플레이션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19 진정 국면 진입으로 대기 수요가 유입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 부족의 완만한 해소로 공급자 우위 장세가 작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의 판매 회복은 202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또 하면서, 하지만 신차 가격의 어떤 상승은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격 인상과 물량 확대가 동시에 가능한 전무후무한 초과 수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 내용은 이동헌 현대차그룹 경제산업연구센터 자동차 산업 연구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22년 1월 13일 오전 5시 21분 스치기만 하면 급등했던 NFT와 메타버스주가 반토막이다. 뭐 여기에 이제 국내 주식을 보면 뭐 위메이드,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뭐 거의 반토막 났고, 뭐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유망한 테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낮에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반도체 장비 기업인 SFA 종목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SFA를 꼽은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그 증권가에서 유망 섹터로 공통적으로 꼽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 반도체에서도 뭐 대장주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 대장주를 변론으로 하고도 뭔가 조금 더 유망한 회사가 없을까라고 이제 찾다 보니 일단은 눈에 띈 게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시총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장 주식 수,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정 주식 수라고 보여졌고, 특히나 이 재무 비율, 뭐 제가 이제 곧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무 비율을 봤을 때 뭐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저평가 구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시는 화면은 다 네이버 증권에서 SFA를 검색하여 나온 화면들을 다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SFA 네이버에서 치면 뭐 오늘은 1.54% 내린 35,1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했고, 일단은 항상 먼저 볼 때 SFA, 물론 뭐 기업 개요도 뒤에 나오지만 일단 이 회사의 재무 비율이 항상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전면에.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코스닥 종목이고 기계 장비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제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재무 비율 편이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EPS는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을 뜻한다 아시죠? 이 SFA가 가격은 35,150원이 한 주지만 이 한 주에 SFA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이 2,849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BPS 29,963원은 한 주당 순자산 가치, 즉 순자산 가치가 뭡니까? 총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순자산입니다. 이때 이 순자산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는 청산 가치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때 이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인 이 BPS가 29,963원입니다. 자, PER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자, 12.53. 이거는 뭡니까? P 나누기 EPS 한 비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35,150원이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분모에는 이 EPS 2,849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PER 값은 12.53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EPS, 즉 한 주당 단기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 35,150원의 값이 12.53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상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뭐하고 비교하냐. 특히나 이 PER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업종 PER에서 기준을 두게 됩니다. 업종 PER과 비교했을 때 해당 종목의 PER 값이 현저히 낮다면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 현재 이 업종 PER,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의, 특히나 이 기계 장비 업종의 업종 PER은 38.43인데 반해서 이 SFA 종목의 PER 값이 12.53배입니다. 물론
이 PER 값은 지금 21년도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아마 이게 지금 최근 분기 EPS네요. 최근 분기니까 12.53배는 아마 21년 3분기까지의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EPS를 산출해서 주가와 주가 나누기 EPS로 나눈 값을 12.53배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지금 추정 PER이라고 있잖아요. 추정 PER은 10.70배, EPS는 3,284원.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 잘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추정 PER 위에 PER EPS하고 괄호해서 2021년 09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 화살 보이시죠? 2021년 09월. 그러니까 21년 9월 이 분기 실적 이 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는 지금 발표가 됐으니까 그 실적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PER 값은 12.34배. 이것 또한 업종 PER인 38.43배보다는 현저히 낮은 구간입니다. 그죠? 근데 추정 PER 21년 12월까지 총 결산을 해서 나중에 사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때의 그 실적을 추정해서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PER 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10.70배. 업종 PER이 38.43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PER 위에 있는 PER은 지금 실적 발표를 3분기까지는 했으니까 그 3분기까지 실적 발표한 내용 안에 그 당기 순이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당기 순이익인 EPS를 산출해내서 주가와 비교를 해서 나온 값이 12.34배란 얘기고, 이때 추정 PER 값은 이 재무 분석가들이 이 SFA에 21년 12월까지의 실적도 예측을 할 거잖아요. 그 예측 전망과 관련해서 예측 당기 순이익을 내서 이 주가와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보니 오히려 더 떨어진 거죠. 10.70배. 어찌됐든 3분기까지 실적으로 인한 PER 값이나 추정 PER 값이나 지금 업종 PER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PER에서도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PBR 있잖아요. PBR. PBR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뭘 기준으로 뒀냐면은 PBR 값은 1을 기준으로 둡니다. 1. 즉 지금 SFA의 현재 주가는 35,150원이고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35,150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값은 그러면은 35,150원 나누기 35,150원이 되니까 1이 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SFA가 지금 당장이라도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해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35,150원만큼 투자한 이 주가만큼은 내가 원금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PBR은 1보다 크게 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그냥 흑백 논리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1보다 아래가 안전하고 좋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BR 값이 1.19배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종목 안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종목 가운데 PBR 값 한 번씩 보세요. 고평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고밸류에이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PER 값도 상당히 높지만 PBR 값도 뭐 7, 10, 뭐 20, 뭐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SFA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저평가 가치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업종 PER 대비 낮은 구간, 그리고 PBR도 1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찾다 보니 지금 SFA가 눈에 띄었고, 뒤에 보시면 실적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뭐 다른 어떤 걸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기업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SFA는 어떠한 기업이냐면 1998년 12월에 삼성항공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2001년에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고요. 그리고 동사 및 연결 종속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동사는 동사를 제외한 총 17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정 장비 및 생산 시스템 등의 제조 장비를 공급해 오고 있고, 2020년에는 2차전지 쪽에도 사업 확대를 해서 해외 법인을 설립해 신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2주 최고가는 47,300원이고 최저가는 33,250원인데 지금 가격은 35,700원으로서 지금 52주 최고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내렸죠. 그건 뭐 만 2천원 정도 내렸으니까 약 뭐 30 몇 프로 정도 내렸네요. 그죠? 자, 최저가는 33,250원인데 지금 35,700원이면 실질적으로 뭐 대충 눈대중으로도 뭐 얼마 올랐습니까? 한 2,000원 올랐나요? 최저가 대비해서 2,000 뭐 한 4,500원 올랐으면 대충 최저가 대비 뭐 한 7% 정도 상승한 구간이 있다. 쉽게 말해서 52주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의 가격은 정말 바닥인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내려 있는 구간인 거죠. 거래량은 뭐 11만 4,477주, 뭐 거래대금은 40억 원. 참고로 이거는 어제 1월 12일자 내용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2,800억 원. 뭐 작은 회사는 아니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다라면. 자, 52주 베타가 뭐냐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시면 생소한다는 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인덱스, 예를 들어서 그 인덱스 지수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건데, 인덱스 지수가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인덱스 지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코스닥 기업이니까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1이 오를 때 이 SFA는 0.94가 오르고, 코스닥 지수가 1이 내릴 때 이 SFA는 0.94가 내린다. 즉 이게 뭐랄까 민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타라는 값은 민감도. 그러니까 1만큼 움직일 때 SFA는 0.94만큼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주가에 좀 뭐 재미로 막 진짜 막 많이 오르고 막 많이 떨어지고 막 이러다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52주 베타를 그러면은 얼마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1 오를 때 0.9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런 거는 보시면 안 되고, 정말 52주 베타가 엄청 큰 숫자를 보셔야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진짜 급등락하는 걸 막 이렇게 짜릿해하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52주 베타를 큰 걸 보셔야 됩니다. 뭐 외국인 지분율도 15.54%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펀더멘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PE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R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PBR도 괜찮고요. PCR, 이거는 뭐 주가 현금 비율인데 한 주가 현금 흐름을 얼마만큼 창출하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딱 개념을 하나 잡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어떤 PER, PBR, PCR
P가 들어가고 글자가 3개가 있으면 이 무슨 비율이라 그러면 진짜 내용 기억도 안 나고 내용은 모르겠다. 그러면 P는 항상 가격이니까 물건값은 싼 게 좋은 겁니까? 비싼 게 좋습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살 때 싼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가 앞에 나오면은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구나.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PCR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즉 6.41배, 물론 20년대에는 3.83배로 해서 괜찮았는데 12월에는 6.41배로 좀 커졌네. 안 좋지 않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적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이고 그리고 EV 에비타 뭐 이거는 EV는 기업 가치고 에비타는 뭐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 이거를 뺀 영업이익을 뜻하는데 사실 뭐 요 밑에 보시면 에비타 값이 있잖아요. 에비타 값이 2246억 원, 2516억 원 됐는데 이것도 제가 참 오늘 참 설명드리기에는 좀 말이 길 수 있는데 네이버에 일단 제가 한번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불러드려 볼게요. 자,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어떤 그 보통의 어떤 지표를 보실 때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보는 이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익은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실질적으로 뭐 지표를 나타낼 때 뭐 PER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뭐 나중에 뭐 뒤에 나오는 ROE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익을 쓸 때 당기 순이익을 쓰게 됩니다. 근데 당기 순이익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에서 뭐 영업 외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특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마지막에 법인세까지 차감한 순이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해에 뭐 특별하게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슈가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뭐 세금을 더 많이 띄었다면 뭐 사실상 이 당기 순이익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많이 냈더라도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때 이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지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뭐 어떤 이자나 아니면은 뭐 감가상각되는 어떤 그런 비용 이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고 아예 제외한,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뭐 현금 배당 수익률은 2.66, 2.69% 돼 있는데 사실 뭐 코스닥 기업이 이 정도 배당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21년 9월자 보면은 서프라이즈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원래 컨센서스 증권사들의 전망은 요 수준이었는데 잠정치는 요 수준으로 서프라이즈 구간이 나온 거죠. 예. 뭐 실적이 엄청 크게 나왔다고 해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증권사들 전망에서 낮게 나오면은 어닝 쇼크가 되는 거고 컨센서스보다도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그냥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또 주요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전성을 한번 볼게요. 재무 안정성을 봤을 때 처음 볼 게 이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제가 얼마가 적정하다 그랬죠. 100 밑에가 제일 좋은 겁니다. 100% 밑에. 왜? 부채 비율에 구하는 공식은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100이 가장, 그러니까 100이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안전빵인데 지금 10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최근 21년 12월은 아직까지 나왔네요. 21년 12월 기준에서 보니까
거의 뭐 38.75.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봐도 연간으로 연간으로 이 부채 비율을 봐도 18년, 19년, 20년 계속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21년 12월 기준에서는 더 줄어서 38.75%. 괜찮죠? 괜찮고 유보율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사내에 적립되어 있는 유보금도 상당한 편이고 PER, 뭐 BPS, PBR 다 얘기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뭐 좋습니다. 좋고 ROE도 10 이상 뭐 상당히 뭐 괜찮네요. 물론 뭐 18년, 19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좋았는데 20년 들어서 조금 뭐 좀 침체 뭐 이게 매출액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영업이익에서 조금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실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올해는 상당히 개선 전망이 뭐 제가 다 그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이 실적 전망에 대한 개선 기사들 뭐 많습니다. 많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주가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봤는데 요때 요거 보시면 27,400원이 최저점이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아마 정말 많이 내렸을 때가 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35,150원. 작년 한 해도 21년 뒤로도 한번 보세요. 21년 뒤로도 작년 한 해도 계속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반도체 업황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경기 민감주의 어떤 뭐 귀환이라고는 할까요? 근데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일단 뭐 반도체 어떤 그 공급 개선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올해는 조금 더 실적 전망을 좋게 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주가의 향방도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방송을 했고 뭐 사실 뭐 제 방송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본 없어서 말씀드리다가도 뭐 버벅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뭐 진심만 알아들으십시오. 진심만.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제대로 얘기하냐 이랬다 막 꼬치꼬치 이래 알려고 막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에 초점을 둬서 제 방송을 보시면 뭐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나 유망한 섹터 그리고 뭐 좋은 기사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늘 소개시키고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